여기다가 단체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시험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 내가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자, 페이지 79쪽에 15번 아니야 내가 가끔 여기 시끄럽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랬는데 근데 얘들아 이 선생님처럼 목소리 우아하고 상냥한 사람 본 적 없지? 그렇지? 내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왜 놀래지? 지나가다가? 참나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기 진짜 어려운데 사람들이 왜 놀래냐 내 목소리에 좀 괴물 목소리도 아니고 자 그러면 15번 자 여기에 3k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kg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력가속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을 해라 뭐 이런 문구가 나와 있고요 3kg의 수의 가벼운 실로 가볍다는 얘기는 이제 줄의 질량은 제로이다 얘기고 2kg 물체를 매달았다가 이제 손을 쳤더니 이제 여기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이 물체는 현재 정지 상태에 있는데 기준면을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준. 그래서 높이가 만약에 h만큼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그럼 이 물체도 이제 h만큼이 잡아당겨지겠죠. 그렇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A와 B의 모든 에너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A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중에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 0이에요. 그리고 이 물체는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 A는 그럼 얘도 그냥 0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H만큼 떨어졌다. 이제 떨어진 곳에서 그랬더니 바로 떠다가 오늘도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단원에서 어떤 학생이 여기에 이제 이거 현재 가지고 있는 요 B의 에너지가 2kg이니까 mgH에다가 질량 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높이 H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에너지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봐봐. 밀가루가 있다고 쳐보자. 접시. 잠시 후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밀가루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면 담그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면을 만들었어. 자 밀가루는 없어졌고 면은 생겼습니다. 그렇죠? 현재 포텐셜 에너지는 있는데 내려오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얘들의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있지만 나중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는 현재 없지만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한꺼번에 적어놓으면은 여기 이제 밀가루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밀가루는 포텐셜 에너지 있어. 내려오면 없어져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식으로 그래서 A하고 B의 포텐셜 에너지와 A의 낮은 포텐셜 에너지와 낮은 운동 에너지 B의 낮은 포텐셜 에너지와 낮은 운동 에너지를 적으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아. 계속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A 거는 그냥 똑같아. 이거 미리 없애가지고 0이다. 자 그리고 이 B 떨어진 B의 미안하다. 핸드폰도 A 거는 0이다. 자 얘도 기준면에 H만큼 내려왔으니까 0이다. 그럼 나머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A하고 이제 B의 여기 바보 아니니? 자 포텐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0을 모두 빼고 10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왼쪽에 이제 이것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거 E, P,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가지고 있는 거 이 A의 운동 에너지와 이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또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B의 운동 에너지로 될 것이다. 자,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얘는 없어졌어. 이런 거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얘는 정지되어 있다가 나중에 움직이면서 생겼어요. 그렇죠? 이거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식으로 만들다 보게 되면은
한쪽은 에너지 감소량이 나오게 되고 이건 이제 지금 현재는 움직이기 전에 있어 이게. 근데 잠시 후가 되면 이거 없어져.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다 보면은 한쪽은 감소한 에너지로 표시가 되고 한쪽은 없다가 생긴 증가한 에너지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항을 시켜서 빼면은 그 값은 항상 0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고요. 매번 이렇진 않습니다. 보존력에 의해서 운동할 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요. 비보존력,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생기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1번 우리 학생들이 뭘 배웠는지 이제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게 연력학에서 배울 건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렇지? 어떤 형태의 에너지라도 E1, E2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EA 에너지, EB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되더라도 항상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더라도 열간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에너지는 전체는 항상 성립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2번. 자, 근데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이 가지고 이동시키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보존력에 의한 일이다. 보존력, 그렇죠? 보존력.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혹시 물리 2를 배우거나 뭐 이공계를 가거나 일반 물리학을 배울 때 도움 많이 받으라고 책은 없지만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 보존력, 전기력, 그렇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겨. 근데 내가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얘를 잡아당겨. 어떤 힘으로? 나는 그 힘으로 잡아당겼어. 냅두게 되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즉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에 의한 일은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런데 이 마찰에 의한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게 역학적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열 에너지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요것만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연력학에서 배우고 일반 이제 물리학 2에서 따로 배울 건데요. 에너지 충량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성립하는데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반드시 감소하게 될 것이고 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 해주는 잡아당기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힘들을 보존력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보존력에 의해서 일을 할 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비보존력이 껴들어가면은 생성된 열 에너지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력학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차근차근.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뭘 배운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고로 보존력이 뭔지 좀 설명을 했는데 그때 녹화해놨나? 아무튼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 단원이 알고 보면은 수식만 푸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하나의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식으로 적다 보면은 하나는 아까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쉽게 말해서 이거 밀가루가 없어지듯이, 그렇죠? 줄어든 밀가루만큼 면이 만들어진다면, 그렇죠? 이걸 식으로 표시했을 때 한 가지는 반드시 없어진 에너지로 표시가 되고 여기 다른 쪽은 그게 없어지면서 대신 생겨난 에너지로 식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항시켜서 빼주면 항상 영역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왼쪽에는 감소한 없어진 에너지를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한쪽에는 모두 생성되거나 만들어진 에너지를 적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쉽게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선생님 만약에 질량이 3대 2니까 항상 움직일 때 속력 V나 가속도는 같으니까요. 2분의 1 N2의 제곱이니까 얘네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항상 3대 2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비율을 적다 보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3대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감소한 퍼텐 에너지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 얘는 반드시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됩니다. 그래서 5대 3대
이의 비율이 언제나 성립합니다. 아무리 작도 많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이 비율은 변화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얘가 감소한 B의 포텐셜 에너지와 증가한 B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항상 5분의 2가 되는 것이고, A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5분의 3배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비율로 푸는 게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고 좋은 문제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고민하면 되게 재밌어요, 물리가. 자, 그래서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자, 그래서 질량이 2kg이고 3kg이니까 지구가 얘를 잡아당길 힘을 한번 적어보자. 우리 학생들 까먹었죠?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가 10일 때 2kg을 20N의 힘으로 잡아당길 것이다. 자, 이러면은 여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는 일렬로 만들어가지고 20N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F는 M 곱하기 A에서 이 모든 질량을 그냥 갑자기 5 넣고 얘는 20은 곱하기 4m/s 제곱. 하나 맞나? 맞습니다. 자, 니은 중력이 B의 한 일의 양. 잠깐만. 중력이 B의 한 일의 양. 중력이 B의 한 일의 양은 중력이라고 하는 20N의 힘이, 그렇죠? B를 얼마큼 잡아당겼냐, 얼마큼 잡아당겼는지 길이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중력이 B에 해준 일의 양은 뭐 1m, 2m 잡아당겼다면 20 곱하기 그 거리를 잡아당기면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얼마큼 잡아당겼는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의 양을 계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중력이 B에 해준 일의 양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가 약간 뭐 틀렸죠. 이 중력이 B에 해준 일의 양은 중력의 크기로 잡아당겨진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지 A나 B의 운동 에너지 한 가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X요. 그렇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죠. 자, 지금 B가 1m, 만약에 이 녀석이 1m 낙하했다면 자, A와 B의 운동 에너지하고 잠깐 중력이 해준 일이야. A와 B의 운동 에너지. 왜? 10을 적다 보니까 여기는 뭐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이 지구가 잡아당긴 1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되고 이 얘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많죠.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데 20N의 힘으로 20N 어디 20N의 힘으로 1m 당기니까 지구가 중력 1m 잡아당기는 동안 B 해준 일량은 20J이 되고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3대2죠. 질량 비율. 그쵸? 20을 3대1로 하면 얼마가 되냐? 5분의 3이니까 12J이 되는 거예요. 얘는 8J. 그쵸? 그래서 2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는 12와 8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에너지 합은 20이다. 이건 이것이 맞게 되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은 뭐 잘 따라왔지만 도르래 문제도 하나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나머지 수능형 무난도 문제는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괜히 물리 자신감만 떨어져. 이거 도르래까지만 해도 거의 영재고 수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16번까지 좀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좋은 문제가 별로 없어서. 자, 16번.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자, 도르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kg, 뭐 2kg. 자, 그런데 여기에 기준선이 이거 1m만큼 떨어져 있고요. 자, 손으로 받치고 있어요. 2kg를 좀 내려올라가니까 받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얘가 지면에 닿는 순간 또 야, 이 공급이 없네. 다 끌고 와가지고 얘가 지면에 닿는 순간, 출력하는 순간 줄이 탁 떨어져 버렸어. 딱! 참 예석합니다. 자, 그러면은 2는 1m 내려왔을 것이고 1kg은 1m 올라갔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선보다 얘는 뭐 1m, 1kg 문체가 1m 올라갔을 것이고 얘는 1m 내려왔다. 이런 문제였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운동 에너지 보자. 얘들아, 얼만큼 잡아당겨도 운동 에너지 합은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는 증명 표시 한번 해갈래요? 이 문제? 이게 원래 이제 고의 수준의 문제인데요. 자, 식을 한번 잘 따라보세요. 레슨들이. 자, 왼쪽이 A 맞죠? 왼쪽이 A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A. 어떤 문제는 A를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다. 힘준 쪽을 A로 해서 풀다 보면 이상할 때도 많아요. 하고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처음 이 상태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B도 A의 역학적 에너지는 B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그렇죠? A의 역학적 에너지만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물체들이 움직일 때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이제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는 현재 운동 에너지 EKA 더하기 EPA. 이게 제대로 적는 건 원래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포텐셜 EPB 더하기 EKB 적고요. 자, 이거 운동 에너지인데 B 거, 포트 에너지인데 B 거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나중은 떨어지는 다음 나중 상태에서 EKA 나중은 프라임을 한번 붙여볼게요. 얘가 나중에 EP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먼저와 나중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EP B의 프라임 나중에 그 다음에 EK B의 프라임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적는 겁니다. 원래는 물체 한 개당 그 물체 역학적 에너지와 이 힘을 주고 받아서 움직여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 마찰력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보존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식을 적다 보면은 여기서 얘가 과연 1m에서부터 2m까지 올라갔어요. A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는 일단 1m 올라가 있고 속력 V는 0이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 0이 되겠죠? 자, 얘는 현재 1m만큼 있으니까 2kg이 1m 위치에 있고, 자, 운동 에너지는 0이다. 0. 그쵸? 0을 만들 수 있죠. 0. 적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그럼 여기 A. 자, 얘는 여기서부터 1m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2m 올라가 있고, 얘는 0m로 내려왔죠. 0이 됐죠. 0.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생겼습니다. 이게 적질로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2m 가지고 있는 거나 1m 가지고 있는 거나 1kg이 1m 올라간 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A의 현재 가지고 있는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올라간 높이에 대한 이 에너지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이놈을 여기다 이양시켜버리게 되면은 1m 빼주게 되면은 얘는 1m가 되고 0으로 표시가 될 테니까 이 물체의 기준면을 잡을 때 원래 높이를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면을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포텐 에너지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 이 문제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그냥 포텐 에너지 기준면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하나가 0이 돼버리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치? 그래서 근데 이 물체는 이 모든 물체의 기준면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그치? 이 물체를 움직이면서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퍼트 에너지 기준면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당연히 이건 0이 되겠죠.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미터 높이에 있냐? 1m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게 되고요. 식을 적게 되면은 자 이게 이 P, B, 2m, 1m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A가 1m 올라갔죠. 그래서 A의 포텐 1m에 해당하는 1m에 해당하는 포텐 에너지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두 개로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해설서에 보면 이렇게 쭉 나가긴 하지 마.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 처음 상태에서는 이런 게 되어 있어. 이 식을 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적다 보면 요거는 나중 상태에서 봤을 때 거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했어요. 그렇죠? 이따가 없어졌으니까 뭐가 돼? 감소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감소한 에너지는 그렇죠? 새로 에너지가 만들어졌거든.
이런 거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A에 올라간 포텐셜 세 가지로 변화가 된 겁니다. 식을 정리하면 뭐가 돼요?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와 같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항시키면 반수 얼마 된다? 0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항시킬 필요는 없어요. 한번 해볼까? 왜냐면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력각 도치가 10m/s 제곱이라면 1kg을 1m 높였을 때 퍼트 에너지는 질량 2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20J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제 감소한 에너지를 적어주는 거야. 여기는 모든 증가한 에너지를 빠짐없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성립이 돼. 이 식은 감소한 에너지는 B의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A의 포텐셜 에너지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20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A는 얼마큼이 되겠어요? 1kg 1m 높이 올라가면은 mgH에 넣었을 때 1 곱하기 10 곱하기 1인데 A는 10J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두 번째. 그런데 얘는 과연 얼마냐? 질량비가 1대2니까 얘를 더해서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20이 없어졌으면 20이 생겨야 되는데 포텐셜은 10밖에 안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1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질량이 1대2네? 얘 비율은 반드시 1대2가 되어야 되고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생길 거냐? 1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0 얘는 1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해드릴까? 자, 이게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중간 에너지,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포텐셜 에너지는 안 생기고 운동 에너지로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녀석의 자기 포텐셜 에너지로 다른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와 또 이제 운동 에너지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돼요. 물리가. 자, 그런데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랑 항상 크기가 같기 때문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눈으로 보입니다. 질량과 높이가 눈에 보여. 이게 얼만큼 눈에 보이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만큼의 포텐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10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인데 이게 이 순간에 얘가 올라가는 순간의 속력과 지면에 닿을 때 속력 V 그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줄이 끊어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V가 똑같을 때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 질량비가 1대2가 되면 운동 에너지의 비도 1대2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속력이든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치요? 이해되나? 자, 그래서 속력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1번. 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자, 우리 운동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운동방정식으로. 자, 두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지금 배운 것 두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 얘네 속력. 이걸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걸 구하려면은 운동 방정식을 적을 때는 등 가속도 운동과 동시에 이제 적어서요. 자, 일단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서 1kg과 2kg이 있는데 지구가 이쪽으로는 20N의 힘으로 이쪽으로는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여기도 10N의 힘으로. 그럼 알짜 힘은 10N, 2kg 이쪽으로 이제 알짜 힘이 얘는 위로 얘는 아래인지 알짜 힘이 10N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F는 M 곱하기 A니까 알짜 힘을 넣어줘야 되죠. 여기다가 알짜 힘 10은 질량 1과 2 더하기 3 곱하기 A가 되죠. 그래서 가속도 A는 3분의 10이 됩니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나중 속력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보이나? 그렇죠? 시간 관계없이 속력 구할 수 있는 거는 2A의 X는 2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가속도 얼마나요? 3분의 10이 되고요. 이동한 거리는 그 가속도로 1m 옮겼으니까 1은 2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V의 값은 얼마가 되냐? 3 루트 3분의 20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녀석의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20J이었고요. 얘 운동 에너지는 10J, 포텐셜 에너지 10J를 생겼고,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질량비 1대2이기 때문에, 얘는 10분의 3. 얘는 전체, 10 곱하기 3분의 1. 얘는 10 곱하기 3분의 2. 어디 갔니? 3분의 2. 10 곱하기 3분의 1. 10 곱하기 3분의 1로 생길 것이다. 그치?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풀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 자, 3분의 10, 질량, 2분의 1 곱하기 질량, 1짜리, 1kg짜리. 1 곱하기 v의 제곱이 될 것이고, 해주게 되면, 그래서, 속력 v는 루트 3분의 20으로 표시가 되고, 물론 어느 것보다도 가정은 똑같아요, 답은. 그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굳이 어려워서 못 구하겠다. 그럴 때는 운동에 없어도 풀어도 됩니다. 물리는. 그치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되나요? 자, 그래서 문제. 기억.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자, 요거 한번 빼볼까? 2 빼주게 되면 5, 3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5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20은 2 곱하기 5 아니냐? 4 곱하기 5? 그치? 5는 좀 계산이 어렵지만 4는 루트인 거, 2인 거 알잖아. 그래서 그러면 빼가지고 2 곱하기 루트 3분의 5가 답이 될 테니까 기억은 X. 자, 답은 요거예요. 답을 구하는 과정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니요. 실이 끊어진 순간 A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이 녀석이 속력 루트 3분의 20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그냥 VT 그래프를 따져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떨어지다가 줄이 끊어졌어. 그러면 갑자기 반대로 움직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또 10으로 쭉 내려지다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얘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치요? 많이 속죠? 이물체가 위로 움직이고 있어. 그치? 그럼 내 손을 떠났어. 힘을 안 줬어. 그럼 다 갑자기 떨어지지 않잖아. 속도가 점점 0이 됐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미 위쪽으로 속도를 가진 애들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는 올라가니까 곧바로 운동 방향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치? 0이 됐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최고점에서 떨어지게 되죠. X. 자, 디귿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2 곱하기 루트 3분의 35. 이게 왜 답이지? 우리 이건데? 이거 봐. 아, A구나. A. 이거 B 거 구한 거다, 얘들아. 이 순간. 그치요? 이 순간.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을 구한 거예요, 아까. 그치? 디귿 문제야. A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 요걸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A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뭐만 가지고 있다?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A가. 그치?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 에너지 볼까,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다시, 여기서, 자, 2m 높이. 여기서 현재 2m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포트 에너지는 22고, mgh 넣으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3분의 1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0을 가지고 있고,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30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치? 자, 다시 현재 A가 위로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지면 여기서부터 2m 높이에 가 있어요. 그런데 A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지면에 닿을 때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문제가. 아까 우리 구한 거는 그냥 이 B가 지면에 닿을 때 그 순간의 속력 V를 구한 거고, 디귿은 A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면에 닿기 지어 속도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거. 그치? 그래서 현재 B는 상관없고 A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A가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될 텐데, 여기를 기준으로 0으로 위치 기준면을 잡으면 포트 에너지는
0이 되고 거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 지점에서 가지는 mgh, m 질량 1 곱하기 16 곱하기 2m 높이죠. 2. 그래서 20만큼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뭐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0. 그러니까 3분의 70이구나. 미안해. 계산이 틀려. 미안해. 3분의 70줄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계산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V의 제곱에서 70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V의 제곱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얼마가 되니? 140이네? 너 계산 이상하다. 3이 어디 가지? 3이 여기 있다. 3분의 140이 됩니다. 그치요? 자, 그래서 140을 어떻게 빼냐 또. 이럴 땐 다 힌트를 보세요. 2 곱하기 얼마나 나와있지? 141을 나눠봅니다. 4로 나눠보세요. 얼마가 되겠어요? 25인데. 그치? 아닌가? 계산이 안 되지? 4로 나누면 35구나. 미안해. 우리 학생들이 이거 알겠어?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은 3분의 70이니까 V의 제곱은 3분의 140이 되고 그쵸? 이 녀석을 루트를 바꿔주고 2를 빼려면은 4로 나눠줘야 되는데 는 2 곱하기 루트 3분의 30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한번 풀어보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커트 에너지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고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감소하는 에너지만큼 다른 액으로 변할 것이다. 요점은 요겁니다. 나머지는 친구들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 볼까요? 이제 뒤에 있는 문제는 넘어갈게요. 페이지 82쪽 들어갑니다. 82쪽. 잠깐만. 내가 풀도 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놓은 거야. 볼까? 그래서 전에 내가 혹시 이런 프린트 준 거 있어요? 안 줬어요? 왜 안 줬지? 이거 부담스럽다. 이거 연락사 프린트 내가 주면 좀 편한데? 안 줬네? 안 했는데? 자, 책에 우리 필기 좀 몇 개 합시다. 연력학이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내용들이 교과서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얘기해 줄 거냐. 오늘은 우리 화학 배우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화학. 화학. 다 배우네? 와, 이상기체는 뭐야, 얘들아? 이상기체. 아, 그래요? 이상기체가 뭐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화학원에서? 이상기체. 들어본 적 없어요? 이상기체. 화학원에서.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보이는 법칙 알아요? 보이는 법칙? P 곱하기 B를 정한다. 샤리의 법칙 알아요? 기체 높이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알아요? 어렵지. 그렇지? T분의 PV는 일정하다. 그치요? 가르칠 게 많나요? 자, 보통은 이제 화학 원도 많이 이제 배워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편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다 해야 될 때도 있고, 수작업을. 자, 펜을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어디를 필기하냐면은, 필기할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자, 여기 중에서 어디 한번 골라볼래? 자, 우리 학생들이 몇 칸 정도 필요할까요? 이게 한 5줄 정도 큰 공식을 적어드릴 거예요. 내가 설명할 건 좀 많습니다. 자, 5줄 정도 적을 공간을 내가 여기다가, 여기 그 페이지 있지? 여기를 그 페이지로 생각을 하세요. 거기다 또 적어야 됩니다. 안 좀 큰일 나요? 책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주시거든? 내가 지금 풀 때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한 페이지를 한번 요약을 시켜좀 드릴게요. 그래서 연락하기 좀 어렵거나 그럴 때는 이 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내용들이. 자, 랄라랄라. 힘들어. 운동하고 안 돼도 힘들어. 근육 땡겨. 오늘은 40kg을 들었는데 40kg. 40kg 너무 힘들어.
저번에는 그 와이프를 딱 들면서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막 놀래더라고. 와, 전에는 막 걷는 것도 비리비리한 사람이 나를 들어올렸어? 놀래가지고. 자, 1번부터 적어드릴게요. 1번. 샤를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샤를의 법칙을 왜 가르치냐, 이렇게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자, 2번은 보일의 법칙입니다. 3번은 보일 샤를의 법칙인데요. 다른 말로는 아보가드로의 또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 적어드리는 거는 간단한 식이지만 선생님이 설명권 좀 많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많아집니다. 설명할게. 그래서 잘 따라가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샤를의 법칙이 뭐냐? 샤를의 법칙부터 한번 해볼까요? 1, 2번. 기체가 이렇게 0도씩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온도를 화학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왜 물리에다 넣어놔가지고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섭씨 온도가 뭔지 알아요? 섭씨 온도? 섭씨 온도 몰라? 섭씨가 너 아는 사람 내가 저거 새콤달콤 쏜다. 현이 먹었어 새콤달콤?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걸 보낸 건 알지? 쳐다보지도 않았지? 읽지도 않았던데? 나 그거 취소해서 내가 먹으란다? 읽었어요. 읽었어? 그래서 며칠 지나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남해성이는 개무시해 지금? 자, 이거 섭씨 온도가 무슨 뜻일까요? 섭씨 온도. 옛날에 우리나라 이 중국에서 문물이 많이 들어왔었대. 근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면은 제물포를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뭐 새로운 물건들 망원경 막 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센티그리라는 아저씨가 물에 어느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에서 100등분을 나누는 온도계를 만든 거야. 이 온도계가 센티그리 온도계예요. 센티그리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름을 부를 때 우리처럼 이름을 안 부르고 성씨를 부릅니다. 왕쉬 쉬쉬 이렇게 불러 걔들은. 근데 센티그리라는 사람의 온도계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서 앞에 이름이 무조건 앞에는 성씨인 줄 알고 센티가 이름이거든. 걔네 나라는 성은 앞에 뒤에 나와 있고 이름은 앞에 있는데 아무튼 센티그리 뭐야 이게 센티그리 센티그리가 만든 거야. 벌써 센 갖고 왔어. 근데 중국어로 성씨를 부르려고 했는데 성씨가 없는 거야. 센이라는 글자가 없어 중국에.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그래서 전달해 줬을까? 섭씨? 이거 전달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 그대로 쓰고 있어요. 또 섭씨 온도계라고 이걸. 원래 센티그리인데. 우리는 발음 되잖아. 그치? 센티그리. 근데 걔네들 섭씨 온도니까 지금도 그 단어를 쓰고 있어. 섭씨 온도.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한 온도입니다. 과학은 섭씨 온도를 표시할 때는 스몰 t, 템퍼레처, 스몰 t를 쓰죠. 0도, 섭씨 온도를 0도실 때 기체의 부피를 V5라고 했으면, 자, 만약에 기체 온도가 뭐 1도씨 정도 증가했다고 쳐보자. 자, 그럼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 벽을 좀 세게 때릴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만약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벽을 세게 때리면 벽을 좀 많이 밀고 나가면서 부피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데,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의 273분의 1 증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1도씨에서 기체의 부피는 0도씨 때 기체 부피에다가 증가한 부피에 274분의 V0만큼의 부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온도가 만약에 2도씨가 되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야.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에 273분의 1만큼 다시 변할까? 아니면 방금 전에 변했던 기체의 부피에 273분의 1이랑 변할까? 이때 기체의 부피는 이거랑 관계 있냐? 이거랑 관계 있냐?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샤를의 아저씨가. 그치?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만 또다시 1도가 증가할 때는 일정한 양이 증가하는데요.
그 방금 전에 기체 온도랑 관계가 없습니다.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의 273분의 1만큼만 증가해요. 이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어떨 때 기체, 중간에 기체에 상관없어, 이 부피는.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에 273분의 1만큼 증가하니까 더럽게 신기하구나. 그치?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감소하는 양도 일정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쵸? 그래서 온도가 일정히 낮아지게 되면은 분자 운동이 느려지게 되면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이 0, 가지고 있는 열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 그치요? 0이 됩니다. 이때 온도를 영하 273.47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됐죠? 273도씨로 계산을 해내게 돼요. 이 아저씨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피자 한 쪽을 먹는데 273분의 1씩 뜯어 먹는다고 쳐봐. 조금씩. 몇 번 먹으면 없어지겠어요? 273번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기체의 부피가 그만큼 조금 없어지다가 273도씨만큼 감소하게 되면 부피가 0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는 이 온도가 되어도 부피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부피가 감소하지를 않아요. 얘들은. 그렇죠? 이거는 가상적으로 샤를의 법칙에 들어가는 분자 자체의 부피는 0이라고 가정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죠? 수소든 헬륨이든 탄소든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기체 온도 이건 물을 기준으로 만든 온도인데요. 그러면 분자 운동으로 만든 온도는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분자 예를 들어서 야 너 에너지 얼마 있어? 네가 일한 만큼 가지고 있겠지. 내가 10줄 일했으니까 너 에너지도 10이니? 당근 빠따지. 자 그러면 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자 운동 에너지 형태로 갈 건데요. 열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인 여기에서부터 받은 열의 양 이걸로 표시하는 온도를 분자 운동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하면 안 돼. 0도씨일 때는 봐봐 기체를 막 가라앉지 않잖아. 떠다니잖아. 0도씨 돼도 물은 얼어도 기체 분자 운동과 물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분자 운동으로 표시한 온도를 쓰고 이건 대문자 T로 적고요. 이거를 절대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온도는 분자 운동으로 표시한 온도예요. 자, 얘는 열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거보다 영하 273도보다 낮은 온도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열을 받으면 무조건 이거보다 높은 온도가 되지. 이거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도. 알겠어요? 열이 하나도 없으면 영하 203도씨요. 알겠지? 오케이? 신기하죠? 자, 이때를 0켈빈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 영하 272도씨가 되면은 1켈빈 증가했다. 1도씨 증가하면 똑같이 1켈빈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0도씨가 되려면 273도씨만큼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럴 때는 273 켈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참고로 상식입니다. 절대 온도로 0도씨는 273 켈빈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1도씨가 되면은 274 켈빈이 되고 2도씨가 되면은 275 켈빈이 되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적어드릴까요? 이런 거 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화투 가서 뭐 배우려고 그래? 화투만 배울 게 없는데 그러면 27도씨 짜! 이 절대 온도를 외우고 다니세요. 알겠니? 27도씨. 자, 0일 때 273 켈빈이야. 여기다 27 더하면 얼마가 돼요? 뭐야? 300켈빈, 300켈빈.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해 못하네. 큰일 났는데. 자, 그러면은, 가보자. 127도씨는 절대 온도로, 섭씨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로 얼마다? 127도씨. 400. 어머나. 이 계산이 안 되나? 알았어. 227도씨. 자, 몇 켈빈이에요? 그렇지. 500 켈빈 더. 자, 327도씨. 얘는 당연히 600
켈빈이 됩니다. 그치? 어떤 선생님, 방금 역학적 에너지 배우고서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어떤 물체한테 해준 일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우스라고 알아요? 가우스라고 알아? 가우스? 들어본 적 있어요? 대단한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난 이 사람 얘기를 듣고서 막 너무나 감동을 받아 울 뻔했어. 가우스가 9살 때 학교 선생님, 옛날에는 막 한 선생님이 철학, 수학 다 가르쳤거든? 아주 옛날에, 그리스 시대 이전에. 가우스가 그리스 시대 이전이니까 이 정도. 아무튼 되게 오래전이에요, 이 아저씨가. 학교 9살인데 학교에서 이제 숫자, 수학식 1 더하기 1 이거 하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누가 손님이 찾아왔는지 그래가지고 잠깐 자리 비워야 돼서 학생들한테 1부터 100까지 더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자리 비웠어. 보통은 20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5분 정도, 아무튼 시간 개념은 몰라, 안 적혀 있어. 아무튼 이 아저씨가 이제 선생님이 왔는데 가우스 혼자 떠들고 왔다 갔다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아니 학생은 왜 이거 안 더하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 더했는데요? 예? 정말. 그 선생님도 그 당시까지 1부터 100까지 더하지 않아가지고 100까지 값이 얼마인지 몰랐대. 그 선생님조차도. 그런데 가우스가 1분 만에 계산해낸 거야. 알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수열과 조합의 시조가 되는데 1부터 2, 3, 4, 5, 6, 7, 8, 9, 10, 100을 적고 거꾸로 1, 2 해가지고 여기까지 100을 적으면 모두 숫자가 101이 됩니다. 알겠지? 101이 몇 개가 되겠어요? 101이 100개가 생기고 이 숫자들은 두 번 더한 거니까 이거를 2로 나눠서 1분 만에 계산해낸 거죠. 가우스가 9살 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와, 나는 9살에 뭐래, 너무 창피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 이 사람이. 그래서 기체가, 우리가 기체한테 뭐 힘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열 에너지를 딱 줘, 에너지를. 그러면 열을 받은 기체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자, 이 기체들이 너무나 작고 속력도 빨라요. 손상 이상으로 빠른데요. 저번에 얘기했나? 이거 내가? 그래서 다시 했어요? 수소나 핵연 기체가 이 정도 온도, 이 정도 온도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거든.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씨예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적인 전체 적도부터 극까지 1년 동안 살살처럼 모든 온도를 더해서 그냥 확 나누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288 켈빈이 되고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절대 온도는 약 300 켈빈이라고 설명합니다. 과학에서는 약 288인데 대략 300 켈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절대 온도로. 자, 그러면 여기다 열 에너지를 넣어서 운동 에너지와 포트 에너지가 생길 텐데 이 녀석이 나중에 운동 에너지와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되더라도 보통 이 정도 온도에서 수소와 헬륨은 약 2.7km/s 1초에 3km 가까운 속도로 움직여요. 무지하게 빨리 움직여요. 질량은 되게 작고 개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그치? 그래서 우리 학생들 1몰이 뭔지 알고 있죠? 1몰? 그치?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숫자를 지구에 77억 인구 10의 9승으로 하루가 1시간은 3,600초, 하루가 24시간, 1년은 365일 나눠주게 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계산상 23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77억 인구가 22.2리터에 있는 기체에 분자수나 뭐 이걸 세려면은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230만 년을 지구인들이 세야 되는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수가 들어있어. 이거 어떻게 따질 거야? 이 많은 수의 포텐을 정도 에너지 못 따져요. 너무나 많아서 이 개수가. 그치? 그런데 이 기체들이 부피가 변하건 어떻게 하건 중심점으로부터 조금 높고 낮고 하고 어떤 중심 잡아서 커지고 작고 커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무리 기체가 움직이더라도 평균 높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더라도 포텐셜 에너지는 거의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해되니? 알겠지? 어차피 전체 평균 높이는 변함이 없잖아. 이놈이 부프 왔다 갔다 해도. 그치?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로 쓰이진 않아요. 뭐에 쓰인다? 운동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가 뭐냐? 영하 273도씨에서부터 들어간 열의 양. 열의 양은 뭐에 쓰인다? 포텐셜 에너지로 잘 쓰이질 않아요. 얘는 오케이? 뭐로 쓰인다? 운동 에너지로 쓰인다. 여기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낸 아저씨가 샤넬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보일의 법칙 2번. 보일이 되게 재밌다? 이거 나중에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집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화학에 대한 개념이 다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화투에 관한 내용이라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화학원에서 안 배웠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화투를 안 배워서 그래요. 화투에서 그냥 기본이야 이 내용이. 자, 이번 볼게요.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 M인 기체가 이제 분명 땅땅 때리게 돼요. 그래서 기체가 어떤 면적에 힘을 줄 겁니다. 면적을 한번 A라고 할게요. M자 A. 면적. 우리말로는 면적. 면적을 영어로는 surface나 또는 뭐 대부분 A요. 둘 중에 하나로 쓰는데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A를 쓸게요. 책에 A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질량이 M을 가진 기체가 땅을 때립니다. 여기 땅, 다시 돌아가 땅 때리고 돌아가요. 지금 이 기체가 이쪽에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운동량을 가지게 되면 이 녀석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데 운동량의 변화는 힘 곱하기 시간의 곱과 같죠. 그래서 이 기체 F가 주는 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는데 분자 하나하나마다 땅땅땅 때려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리죠. 이것들을. 그래서 여기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MV가 마이너스 2MV, 마이너스 MV를 MV 빼주면 마이너스 2MV가 될 것이고 이거를 시간 t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높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L이다. L. 자, 그럼 부피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다가 뭐 이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부피는 뭐 A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면적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어떤 부피가 될 겁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바깥쪽에서 공기를 때리고 있죠. 이걸 기압이라고 해요. 기압. 어떤 압력, 1기압, 1013 헥토파스칼 뭐 이런 압력으로 막 때리고 있는데 안쪽에 기체들도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기압을 P, 프레셔가 P라고 했을 때 안쪽의 기체도 같은 P의 압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때리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압력. 자, 이건 참고 설명인데 압력 P는 그 힘의 크기를 받는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뉴턴의 힘이 1제곱미터에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뭐 2파스칼이라고 부르고요.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1기압, 1N모스피어, 1기압은 약 1013 헥토. 헥토라는 뜻은 100이라는 뜻이죠. 파스칼이 되고 파스칼로 적으면 10만 1300 파스칼이 되고요. 얘는 1제곱미터에 10만 1300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건데 자, 우리 1kg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약 10뉴턴이라면 1kg 그쵸? 이게 만약에 어떤 힘이 지구가 이만한 힘으로 막 밀고 있다 공기가 이렇게 이거를 질량 단위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으로 나눠주면 1, 10, 100, 1000만 1만 130kg의 무게가 1기압이 나를 누르는 거랑 같습니다. 이 힘의 크기로. 그러면 1만 130kg이 얼마냐? 보통 자동차가 2000kg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 5대가 나를 사방으로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힘을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힘을 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기압. 자, 그래서 잠깐 알고자 하는 것은 요 힘. 그쵸? 힘. 잠깐 볼게요. 이게. 건너뛰어볼게요. 자, 이거 힘. 그래서 면적분의 시간분의 이 EMV 방향은 상관없이 EMV 적게 되면은 얘는 A 곱하기 T EMV 요게
압력으로 표시받겠지. 얘네들이. 그런데 자, 온도가 올라갔다고 쳐봐. 이 중에서 변화가 생기는 게 있어요. 면적 일정할 거야. 질량 일정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V가 빨라질 거다, 느려질 거다. 빨라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온도 올라가면은 여기서 있는 V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움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더 짧아지게 되고, 속력은 빨라지게 되고, 안쪽의 압력은 증가해 버리게 돼요. 그럼 바깥쪽에서 미는 것보다 안쪽에서 더 세게 밀면 어떻게 돼? 알짜 힘이 생겨서 위로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놈들이. 이해되니? 그래서 이놈들이 움직여도 속력이 빨라지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기 시작을 해요. 이놈들이. 이해돼? 그치? 그래서 샤레 법칙이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가지고 부피가 커질 것이다. 그 비율은 요만큼이다. 그럼 보이 법칙은 뭐냐? 그렇지. 기체가 P라는 압력에서 V라는 부피를 가졌다면,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은 이 압력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면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2배가 돼야 됩니다. 자, 힘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가 되려면 뭐가 되면 되겠어요? 뭐 V가 2배로 빠르거나 시간이 2분의 1배가 되거나 뭐 이따올 거지. 그치? 그런데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하면 V도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방금 배웠어요. 분자 운동은 온도랑 관계 있다고. 그치? 그러면 시간이 짧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자,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2P 압력이 됐다. 그럼 안쪽에서도 압력이 2P가 되기 위해서, 그치? 얼마큼 움직여야 될까? H만큼, H만큼 움직이면서 시간은 짧아지려면 간격이 좁아져야 되겠죠. 그치? 얼마큼 좁아져야 되겠어요? 2분의 H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동한 거리 S는 V 곱하기 T인데 V가 일정해. 시간이 2분의 1로 작아지면 S도 2분의 1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압력이 2배가 되면 기체의 분자 운동 속도는 일정한 체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만약에 압력이 3kg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치? 온도가 같으니까 운동 속도는 똑같은데, V 곱하기 T, 이거는 일정한데, 이지어식이 지금 시간이 3분의 1배가 되면 움직이는 거리도 3분의 1배로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3분의 1배가 되게 되고, 이때 바깥쪽이랑 같은 압력을 가지기 위해서 높이가 절반이 되면 부피는 2분의 9. 높이가 3분의 1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9.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압력과 P 곱하기 V 값을, 이 P든 3P든 또 다른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부피도 변하게 되는데, 이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변함없이 일정하다. 이런 법칙을 보이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만 압력과 질량 작아진다. 원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량 개념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과학을 배우더라도 대충 그냥 뭐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치? 그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원래 이 부의 법칙이에요. 이게 맞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이제 정리. 아보가드로 어떤 사람?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뽑아 다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내용이. 이거 보면은 뭐 지구과학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그냥 그동안 이상했던 건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3번 단계 넘어갈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3번. 잘 들으면 쉬워지고. 자, 한꺼번에 V는 일정하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이거분의 이거는 아무리 직선으로 쭉 증가하기 때문에 밑변이 2배가 되면 높이도 2배일 것이고, 그렇죠? 절대 온도분의 기체의 부피는 또 다른 절대 온도가 되었을 때 그때 부피값의 비율은 언제가 변함없이 일정하다. 이런 법칙을 샤르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절대 온도분의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다. 압력과 부피의 곱도 변함이 없다. 그치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 영향을 주는 거는 온도와 압력인데, P 곱하기 V는 보이력 법칙이고,
T분의 V는 샤르의 법칙인데 한꺼번에 적어서 보일 샤르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가 얼만큼이냐면 22.4 리터의 값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0도씨 절대온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겠어? 273 켈빈이지 이게. 이거. 그치? 압력이 얼마겠어? 압력이 1기압 곱하기 기체 부피 22.4 넣으면 그 값이 얼마겠어요? 0.8이가 됩니다. 얘는. 그러면 1몰일 때는 이 값인데, 그러면 만약에 말이야 2몰이 되었다. 2몰 기체 부피가. 그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가 양이 2배가 되면 2배로 커지는 거 아니겠슈? 그렇죠. 그래서 똥파리 곱하기 2배가 될 것이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3몰이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가 3배로 많으면 당연히 부피는 3배로 많은 67.2리터 될 게 아니야? 3배 이거? 그치. 곱하기 그냥 똥파리 곱하기 3배가 될 것이고,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데 항상 이 숫자가 따라다녀. 아우 짜증나. 그래서 미리 계산해 놓은 거죠. 이거를 기체상수 R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값을 딱 측정을 하면 무조건 이 T분의 P분은 0.8로 나와. 모든 기체에서는 이렇게 R이 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져야 되는데 안 작아지기 때문에 R 값이 실제로 해보면 원래보다는 크게 나옵니다. 원래는. 그런데 보일과 샤르의 법칙에 들어맞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잠깐 보자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R이라고 하고 할 수 없어. N몰이다 N몰. N몰은 어떻게 될까? 기다리시죠. N몰은 NR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T분의 PV가 들어맞는 R로 들어맞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부르고, 한 줄로 적으면 P 곱하기 V는 NRT가 되죠. 이거를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기체는 들어맞지 않아. R값이 틀려. 그래서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알겠지? 그래서 계산상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에 100% 들어맞게 되는 R을 가지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부르고, 거기에 가까운 기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지구상에서 근접한 기체는 수소와 헬륨이에요. 분자 자체 부피가 되게 작거든. 그치? 두 번째는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부피가 커져야 되거든? 근데 분자가 극성 분자, 우리가 화학 배웠어. 2단원 끝에 분자의 극성, 무극성, 극성, 무극성, 유발 쌍격자 들어본 적 있어요? 극성, 무극성. 극성 기체들은 부피가 안 커져. 이 자식들이 이렇게. 그 운동을 해보게 되는데 지들끼리 인력이 있어가지고 운동이라도 커지면 커져야 되잖아? 근데 커지나가는데 어디가? 우리는 잡아당기는 인력, 분산력. 인력이 있는데 너 어디 가니? 그러게? 나 뜨거우니까 좀 커져볼게. 조금만 커져라. 좋은 말로 할 때. 보통 기체들은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샤르의 법칙만큼 들어맞지 않고 이거보다 항상 작아지게 나옵니다. 부피가. 그렇지. 그래서 고온이 되게 되면은 부피가 어디 갔어? 부피가 이거 작아져. 이게. 그래가지고 보통 기체들은 고온이 되면은 부피가 원래보다 작아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부피가 또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계산보다 커져.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심지어 자체 부피 때문에 고온과 저온이 되게 되면 들어맞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근데 고온과 저온이 돼서 그냥 샥 들어가는 완벽한 기체. 이런 기체는 지구상에 없지만 가장 비슷한 기체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안 맞습니다. 그런 기체들이. 그래서 수소와 헬륨을 이상기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자, 그래서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 볼까요? 이제 T분의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그치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 P 곱하기 V는 NR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잠깐 선생님 이걸 왜 적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적어주려고 하는 거는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P 곱하기 V 값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나요? 그렇지. 일정 양의 몰수에 어차피 이 기상기체는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 이게 이상기체니까 이게 변함이 없단 말이야. 상수야 상수. 이거는 기체 양이야. 일정한 양의 기체일 때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반드시 P 곱하기 V는 2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PV 에너지 봐봐. 자,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이거 상수야. 변함이 없다고. P 곱하기 V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어려워요 이게? 화학을 배운 사람들이? 하품하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걸 딱 배웠을 때 기체 몰수 계산하면은 막 양 두께 나오면 때려 넣으면은 그냥 두둑 나오잖아. 화학이 그냥 줄줄줄 풀리잖아. 화학원이. 필요성을 모르네. 화학원을 배울 때 이걸 먼저 배웠어야 내가 그냥 해줬어야 되는데. 지존이 지존. 이거만 알면 그냥 화학은 일단은 그냥 먹고더라도 몰롱도 그냥 암산으로 하는 거 필요해. 이렇게. 이거 물리가 어렵지. 화학은 그냥. 화학은 저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기 모빌 가지고 놀면서 깨우치는 게 화학이야 이게. 아기 때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기체가 어디든 채워져 있구나. 그래서 아보가드로 지금 대단하구나. 이거 생각 많이 했잖아. 어렸을 때, 한 살 때. 안 했어? 난 그때 안 했어? 아무 생각도? 나도 그랬어. 그게 사람이야? 천재도 뭔가 알아야지 배우겠지,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혹시 나는 그거 안 했는데 나는 뭐 이상한 생각 아니요. 우레스팅 정상이에요. 우레스팅 정상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적 없어요. 구라친 거야. 괜히 똑똑한 척 하면서 구라친 거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자, 이거 PV는 LRT 적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책에 여기저기 나와서 그랬을 때 정리가 안 돼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기체 내부 에너지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연력 갖고 보자. 어떤 물체에다가 이를 보여주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기체인 경우에는 그 공간에서 움직이더라도 평균 높이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체에 열을 넣어주게 되면 기체 어디에만 쓰인다? 운동 에너지에만 그 열이 쓰이게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체. 너는 그러니까 너가 받은 일의 양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일을 받더라도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너의 내부 에너지라고 해주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대문자 U로 적어요. U는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거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그쵸? 그 다음에 N개가 들어있으면 N개, 총 N개가 들어있으면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분자의 개수 N개 곱해주게 되면 그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되나요?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만약에 같은 기체 비열 같은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똑같겠죠? 그럼 방금 봤다고 다르겠나? 기체가? 같은 종류인데? 이게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지? 그냥 선생님, 이 비열이 같은 기체를 영하 273도씨에서 1도씨만큼 올라갈 때 들어간 열이 Q! 273도씨 올라갈 때 필요한 열이 Q라면 만약에 여기서 273도씨까지 그러면 절대 온도로 얼마가 되냐면 273 더하기 273 곱하기 2배의 절대 온도가 됩니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들어간 열량은 얼마가 되겠냐? 그거는 2Q가 돼요. 오케이? 어떤 물체가 가진 열량?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열량, Q는 C, 암, 탑 배운 적 있잖아. 그치? 어떤 물질의 비열은 일정하고 그 질량은 일정한데 열이 2배가 되면 온도 변화도 2배가 되는데요. 이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는 받은 열의 양만큼 기체 내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게 절대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로부터 계산이 안 되잖아. 그치? 0도씨 그러면은 0도씨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0인가? 아니란 말이지. 절대 온도로 273이니까 273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절대 온도로 546이라면 546만큼의 열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모래 기체가 그렇다면은 여기선 그거보다 2배. 아까 546의 2배. 3몰이다. 그러면은 계산했더니만 내부 에너지가 600줄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1200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1200줄이야. 같은 온도에서. 그러면 양이 2배구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자, 다시.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연력학 기초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연력학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책으로 한번 돌아가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렸을 한꺼번에 뭐 법칙 5개 설명해 주니까 좀 복잡하긴 했을 텐데 나중에 동영상 꼭 돌려보세요. 알겠지? 화학 원투 배울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해주니까 저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선생님 이거를 듣고 저 화학 원투 배울 걸 그랬어요. 그런 되게 많아요. 선배 중에. 정말. 그러면 일단은 그냥 한 방에 그냥 휙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막 들으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걸 내가 공개로 안 하는 이유가 이거 알려주면 큰일 나. 우리나라 애들이 막 과학이 너무 쉽다, 막 화학이 쉽다, 막 물리 못한단 말이야. 화학이 너무 쉬워서 이것만 알면 화학이 90%가 끝나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이 하나로. 여기에 달튼, 돌턴의 법칙만 부분하면 법칙이 딱 되면 화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 식을 외워가지고 이게 P1, V1 더하기 P2가 P가 여기라고 화투로 딱 변해요. 이게. 그러면서 화학은 정리가 되는데 내가 그 꼴을 보기가 싫어. 그래서 비공개로 합니다. 항상 이 동영상을. 자, 우리 학생들 정리됐으니까 5개 적었지요? 여기 차례부터 적었지요? 책 들어갈게요. 이제 100개 들어갑니다. 페이지. 랄라랄랄라. 페이지 82쪽 볼게요. 페이지 82쪽. 자, 82쪽에 이제 열에 관한 얘기입니다. 열. 그쵸? 열도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원래는 열 에너지라고 표시하지 않지만 그냥 아직도 열 에너지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아무튼 열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자, 뭐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물체의 분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걸 열이라고 부릅니다. 분자 운동이 변하지 않았다면 열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이거 그렇진 않다. 그렇죠? 적어놨어요. 화학자들이 P 곱하기 V가 온도인데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내려갈 것이니까 P는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P는 압력계라고 있어. 압력계 이렇게. 그 다음에 부피, 이거 부피 1리터 2리터 이렇게 P에다가 부피를 곱해보게 되면은 분자의 온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기체를 보자. 여기 기체 봐봐. 얘들아. 어떤 닫힌 공간 안에 기체가 있는데 기체의 온도는 보이질 않아. 사람 안에는.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압력계와 그 기체의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4 P가 되는데요. 내부 에너지 개념은 영하 273도씨에서 그 상태까지 들어간 열의 양, 그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다시 내부 에너지 저기 책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부 에너지 배우고 나서도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물리 배우는 사람 중에. 고2도 헤매, 고2도. 내부 에너지가 뭐예요? 영하 207, 열이 하나도 없는 영하 273도씨. 영하 273도씨를 다른 말은 무식하게 절대 영도라고 불러요. 절대 영도. 절대 영도에서부터 들어간 열의 양. 그거를 내부 에너지. 알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쓰이지 않고 뭐에만 쓰인다? 운동 에너지만 쓰인다.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왜 생기냐? 절대 영도로부터 열을 넣어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이 절대 영도에서부터 쏟아부은 열만큼 만약 100줄을 줬으면 운동 에너지 100줄이 생기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200줄의 열을 에너지를 쏟아부어주면 200줄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영도로부터 넣어준 열의 양, 이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내부 에너지는 뭐로만 변한다? 운동 에너지로만 변합니다. 토탈 에너지가 아니라. 계속 볼까요? 가우스 기억나죠? 가우스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계속 열 에너지 내부의 분자 운동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부르고, 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비추쳐볼까요?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 쪽으로 이동한다. 항상 이 두 가지 물체를 접촉을 시키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들어간 열들을 지금부터 Q라고 적을게요. Q. 그쵸? 그래서 고온인 물체, 예를 들어서 절대온도로 T, 절대온도로 T1, T1, 절대온도로 뭐 T2 이렇게 T1이 T2보다 높다. 그러면 열이 항상 고온에서 보다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Q가. 그럼 얘가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당연히 같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그치? 그래서 고온인 물체가 T1, 저온인 물체가 T2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열을 주면 온도가 낮아질 것이고 얘는 높아질 것이다. 그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선생님 뭐 뜨거운 물과 미지근한 물 중에서 어느 게 더 뜨거워요? 이씨 문제냐 이게? 뜨거운 물과 미지근한 물 중에 어느 게 뜨거워요? 당연한 거야. 그치? 내가 질문하면 좀 다르게 느껴질걸? 자, 고온의 물과 보다 저온의 물 중에서 누가 더 뜨겁게 느껴져요? 자, 이때 문제 퀴즈입니다. 내 체온은 36.5도씨로 일정한데 나보다 온도가 많이 높은 물과 조금 높은 물을 만지게 되면 나보다 온도가 많이 높은 물체는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같은 시간 동안에 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열의 이동량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온도가 거의 비슷하면 잘 열이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 온도 차이가 이만큼 생기니까 열이 그냥 흡 가면서 온도가 빵 낮아진단 말이에요. 빵 높아지고 이렇게. 그런데 온도 차이가 요만큼 되니까 열의 이동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얘네들은.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하기 어렵죠. 그래도 온도 차이가 좀 작아졌어. 그러니까 또다시 열 온도가 이동하기 어려워. 기다려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기후가 완만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같아져 버리게 되면 이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르고, 처음에 온도가 차이가 클 때는 쉽게 변해. 그 다음부터 온도가 변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처음만큼 된다면 그냥 몇 초 만에 끝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분의 단위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고온의 저온으로 아무튼 이동한다. 이 온도가 될 때까지 움직이죠. 자,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거를 열력학 2법칙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계속 볼게요. 2번 기체가 하는 일. 자, 기체가 하는 일. 너 아니야? 기다려. 너 아니야? 가끔 시리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 내가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나? 자, 2번 기체가 하는 일. 자, 참고 설명해 줄게요. 자, 어떤 물체가 얘들아 있는데 이 물체가 이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 이 물체의 에너지가 이제 증가해요. 근데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반대쪽으로 힘을 주고 움직인 거리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이 물체의 운동 속력은 점점 느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해줄 때 워크 일을 할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사이에 반드시 코사인 세타를 넣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의 1을 하였다. 자, 어떤 물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플러스의 1을 해줬다. 그럼 에너지 증가하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이 물체에 준 힘은 에너지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을 하였다라는 표시를 쓰는데요. 열역학에서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 에너지가 증가되면 1을 받았다라고 할 겁니다.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단 말이야. 그럼 열을 뺏겼다라고 할 겁니다. 1을 하였다라고 할 겁니다. 다시 1을 받으면 에너지는 증가하죠. 물체가 1을 하면은 에너지는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일의 양은 나중에 가진 에너지와 그때 우리 양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요. 이런 과정을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1도 하나의 에너지인데, 그렇죠? 일한 양과 에너지하고는 변함이 없다. 그렇죠? 외부에서 열을 받지 않는다면. 하지만 우리는 거기 배운 거에다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넣어줄 거예요. 요거만 다른 거야. 어떤 물체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나 열 에너지값, 운동 에너지값 3개를 더하면 그 값은 변함이 없어요. 열 에너지를 더하면은 비보존력이 작용하더라도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또 다른 포텐셜 에너지와 또 다른 운동 에너지와 또 다른 열 에너지가 변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열을 집어넣고서 이제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걸 배울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 배우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식 적으면은 이해도 못하고서 열역학 식을 배우면서 외워가지고 풀려고 하는 이런 저급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물리가 아니죠. 그냥 암기지. 이게 책에 생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돌려보세요. 자, 기체가 하는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은 기체는 어떤 P 곱하기 V, 어떤 압력의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기체가 외부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누가 일을 해주면 그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물체들은 심장 예민 물체가 어떤 높이에 있고 속력 부위를 움직이는 거 수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기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분자수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세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물리처럼 2분의 mv 제곱으로 쓰지 않고 그냥 온도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배구나 이런 얘기고, 절대 온도가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4배구나. 같은 기체의 분자수가 일정한데 운동이 4배가 되면은 운동 속력은 2배가 되겠네. 자, 만약에 절대 온도가 2배가 됐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원래 속력보다 루트 2배로 빨라지겠구나. 원래 온도보다 9배가 됐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같은 분자수가 운동 에너지가 9배가 되려면 V에 제곱해서 9배가 되려면 원래보다 3배로 빨라지겠구나. 이거를 화투에서 배우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 많은 식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 못할 정도로 화학 원투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90%씩 다 여기서 유도가 됩니다. 화학에서는. 물리에서는 뭐만 쓰이냐?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나오는 과정이고, 우리는 요거 딱 요거. PV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P 곱하기 V를 통해서 얘가 온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어떤 기체가 있어. 기체가 딱 있단 말이에요. 기체가 실린더. 자, 원통을 실린더라고 불러요.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어. 따뜻하게. 그래가지고 기체가 워크는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인데요. 이 피스톤을 그냥 여기에 L만큼 움직였다. 우리 책이 뭐라고 나왔더라? L? 델타 L만큼 움직였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책에다가 A 적으세요. A요, 면적. 이 실린더의 면적.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체 분자, 우리 주인공 하나만 그려볼게요. 기체 분자. 우리가 책이 없죠? 하나 그리세요. 기체 분자 하나. M 능력을. 이분의 MV 제곱에 기체 분자의 실력 M을 하나 적어두세요. 처리도 적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놈이 얘가 네 군데를 모두 그릴 건데, 기체가 땅 때리고 돌아와, 이렇게. 그치? 어떤 충격량을 주겠죠. 하지만 이쪽은 유리로 있어. 못 움직여. 그래서 1을 구할 때는 워크는 F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인데
이 기체가 벽을 때려도 벽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 S가 0이기 때문에 1의 양은 0이 됩니다. 이해되니? 자, 벽을 때렸어요. 땅! 그래도 이 벽은 안 움직여. 움직일 수 있는 건 피스톤만 움직이는 거야. 우리 주사기 봐봐, 주사기. 피스톤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 거는 안 움직이잖아. 딱딱한 유리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1의 양도 0이 돼요. 여길 때려도 이동거리 S가 0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의 양은 0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하는 건 뭐냐? 부피가 변하는 쪽, 밀어내는 쪽 있잖아. 이쪽으로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기체는. 그치? 다른 쪽으로는 일을 못해. S가 0이기 때문에. 알겠어? 자, 빨리 그려주세요. 10초, 20초. 세 군데 방향. W0, W0, W0. 왜? S가 모두 0.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군데, 여기 의외로 쉽네? 일로만 하는 거 되네, 일로만 하는 거. 그치요? 그래서 여기에 없지만 그리세요. 압력계, P. 압력계가 들어있어, 압력계. 기체가 분자 운동 에너지만큼, 온도만큼 분자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PV가 되기 때문에, 이거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P와 V를 알게 되면 온도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물리 연력학이죠. 자, 그러면, 지울 건 지우고. 자, 우리 참고로 책이 있을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치? 예를 들어서, 이 제곱미터에 10N이 작용했다면, 얘는 5N per 제곱미터인데, 이 단위를 줄여서 그냥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5파스칼. 파스칼이라는 뜻은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이 작용하냐, 이런 걸 줄여서 파스칼이라고 부르고, 물리에서는 이거 잘 안 써요. 화학에서 쓰지. 귀찮거든. 그냥 요거 씁니다. 뉴턴 per 제곱미터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쓰나. P 하나, 둘, 셋. 이거 빠르구나. 획수는 빠르구나. 화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 물리는 게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쓰냐? 걔들 이게 편하대. 물리는 힘 계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편해. 뉴턴 들어있는 게 물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적어요. 상식으로 한 가지만 더 적어드릴까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 되고요. 물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12013 빵빵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약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즉 1제곱미터당 10만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에 기체 부피가 1세제곱미터가 있고 여기에 1기압이에요. 근데 이게 P가 있고 V가 있는데 여기에 점을 찍어놨네 이렇게? 이 점은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요? P 곱하기 V가 1이라는 뜻이지. P 곱하기 V가 1. 오케이? 그치? 계산상으로는 P 곱하기 V인데 P가 얼마예요? 물리적으로는 1기압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이고 그럼 여기가 1세제곱미터 곱해주게 되면 이거 없어지네. 제곱미터. 그럼 뭐가 돼? 12호승 뉴턴 곱하기 1m. 그러니까 얘는 10의 5승 줄이 되게 되고 P에다가 V를 곱하면 그 단위가 에너지에 달린 줄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P에다가 V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용도에서부터 넣어준 에너지의 양! 그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내부 에너지만큼 온도가 올라간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PV를 곱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영하 273도씨에서 얼마큼의 열을 넣어주는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라는 뜻이. 알겠지? 절대 용도에서부터 얼만큼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줬냐? 이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퍼테이지 에너지는 변화 안 쓴다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만. 퍼테이지 안 변한다니까. 퍼테이지 에너지는 높낮이가 변하지 않아요. 평균 높이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잠깐. 자, 그럼 우리는 공식을 유도하다 말았으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동영상 나중에 다시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는 뭐 이제 고3 때 원래 배우는 건데. 보자. F 곱하기 S 했더니만, 자, 압력, P는, 그러면은 F는 어떻게 구하냐? 압력 곱하기 A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5파스칼이다. 단면적이 2제곱미터다. 곱해주게 되면 10뉴턴 이런 거 여기. 이게 만약에 5파스칼이다. 근데 이놈이 이게 더 구하고 싶어. 압력이 5야. 그러면은 2제곱미터의 힘 F는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힘 F는 곱해버리세요. 압력에다가 단면을 곱하면은 그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P 곱하기 A. 이해되나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해준 일은 압력 P 곱하기 A가 F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체일 때는. 그렇지. 기체 하나가 따지는 힘 언제 따지고 있어? 몰라. 못해 이거는. 너무나 많아 분자수가. 그래서 기체가 미는 힘은 압력 곱하기 A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얼마큼 움직였다? S는 이제 shifting distance. 일단은 쓰는 단어고. 움직인 걸 length, L, length, L. 그렇지. 지금 L로 적어도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델타 L.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 압력계 붙어 있는 압력을 그대로 곱하고, 단면적에다가 이거 곱해주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부피 변화량 델타 V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델타 V를 기체가 하는 일의 양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체가 하는 일의 양은 P 곱하기 델타 V입니다. 그럼 선생님,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이동한 거리가 0이니까 일이 0인가요? 당연하죠.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체가 힘을 줘가지고 밀어서 이동시키지 못한 경우야. 그러면 일이 0이 되는 거예요. 그치? 부피가 변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일이 0. 예를 들어서 2리터야, 2리터. 3리터야. 그치? 그럼 2리터에서 3리터 되려면 얼마큼 증가시켜야 돼? 2리터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낮은 부피에서 처음을 빼주냐? 그걸 델타 V. 부피 변화량. 낮은 부피에 처음 부피 빼주냐? 부피 변화. 델타 V.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2리터에서 3리터 됐다. 델타 V는 플러스 1리터가 될 것이고, 그러면 3리터에서 2리터가 됐다. 그럼 델타 V는 마이너스 1리터가 되는데, 네? 선생님, 이게 부피가 커지는 거와 부피가 작아지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일에 관한 개념인데, 부피가 커지는 거는 기체가 밀어서 힘을 밖으로 줘서 미는 경우야. 기체가 일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기체는 밖으로 밀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에 쪽에서 밀고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물체한테 일을 했어. 나는 일을 하고 물체는 일을 받을 것인데, 물체가 나한테 일을 했어. 그러면은 걔는 일을 하고 나는 일을 받게 되겠죠. 반대로. 자, 기체가 일을 했어. 그러면 주변에 여기에 일을 받은 일을 받았어 이렇게. 근데 주변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얘는 그 일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거를 기체가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는 기체가 받은 일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다시 중요합니다. 부피가 커지는 건 기체가 일을 했다고 표시하고, 부피가 작아지는 거는 밖에서 일했다. 기체 기준으로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물체든 에너지를 받으면 일이라고 하는 건, 일의 정의가 뭐냐?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내가 일을 하면 내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기체는. 그치요? 그런데 일을 받으면 그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체가 하는 일은 P 곱하기 델타 V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부피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은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은 델타 V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체가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가 일을 하면은
기체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기체가 1을 받으면 기체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알겠어요? 어려워요? 쉽게 주는 건데. 계속 볼게요. 2번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기체가 한 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량과 같은데요. P 곱하기 델타 V로 표시가 됩니다. 기체가 하는 일 볼까요?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단면적 A 필소의 델타 1만큼 이동하면서 부피가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1만큼 변하게 되는데요. 기체가 필tur에 작용한 힘은 압력 P를 힘 F를 면적 A로 나눈 값이게 되고요. F는 P 곱하기 A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체가 하는 일은 W는 F 곱하기 델타 A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그치? 이 식을 다시 한번 읽어줬습니다. 계속. 자, 그러면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을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프로. 왜?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 안 나와. 물리에서 그런 거예요. 항상 곱하기는 적어볼까요? 물리에서는 곱은 항상 면적입니다. 다른 말로는 적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체가 세 가지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압력 P 곱하기 V가 있는데 기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V, 3V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서 이렇게 기체가 압력 일정한 채로 쭉 밀었어요. 이렇게 부피가 쭉 커졌어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면적, 이게 바로 해준미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P, 여기는 P. 그래서 기체형 계산 한번 말해줄게. 그래프를 보고서 맞히는 방법은 식을 볼 때는 요건데 그래프에서 자, 요런 과정을 1번 과정이라고 하고 요런 과정을 2번 과정이라고 하면 자, 1번 과정에서 해준일의 양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요 아래쪽 면적만큼 해준일량이 되는데요. 이때 압력이 P지요? 면적 구해봐. 높이는 P. 면적은 2V가 되기 때문에 3V에서 V 빼주면 델타 V는 2V가 되죠. P 곱하기 2V만큼의 1을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번 과정 보자. 2번 과정에서 하는 일량은 얼마가 됩니까? 이때 압력은 2P고 윗변은 2V가 되니까 곱해주게 되면은 4PV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과정에서 한 일의 양은 그 면적이 1번 과정에 비해서 한 일의 양보다 면적이 2배면 한 일도 2배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그림. 그러면 만약에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P 곱하기 V도 일정한가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치? 온도가 일정하다. 이거 일정 다 일정해. 하지만 P 곱하기 V는 일정해. 그렇다는 얘기는 P나 V의 곱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떤 학생이 혼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PV 그래프에서 P 곱하기 V의 곱이 일정하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것들을 온도가 일정한 거를 줄여서 등온이라고 불러요. 등온. 다시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한 거를 지금부터 연력학에서는 등온이라고 부릅니다. 등온. P 곱하기 V가 일정한 걸 그려볼게요. 내가 이거 중요한 건데 잠깐만 3분 정도만 쉬었다 갈게요. 알았지? 잠 깨세요. 알았지? 잠 깨야 돼요. 너무 재밌어? 이거 빨아봐야 돼.
필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프린트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원래는 붙을 때 밑줄 맞추면 되는데 한번 필기 시켜봤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합니다. 내용이 책이 그래도.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상기체 상태 감정식이 뭐냐면 그냥 만든 식이에요. 여기서 지금부터 자 필기해드릴 테니까 자 책에다 적자 우리 필기에다가. 자, 일단 1까지만 좀 정리할게. 1 중요하니까 1까지 정리할게요. 자 기체가 1을 하는 경우에 P하고 V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움직였다면 이때 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가 원래는 사각형의 막대기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만큼 해서 이거보다 여기 남는 거와 모자란 게 비슷하게 사각형 막대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각형 막대기 중에서 중간에 검을 적어서 여기 이만큼과 모자란 부분이 같은 걸로 해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갑니다. 이런 걸 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요 전체 면적 요것도 W가 됩니다. 책에 표시해 볼까요? 여기다 표시되겠지? W. 자, 세 번째 그림 봅시다. 세 번째 그림. 선생님. 네. 자, 여기다가 꼭 표시하세요. 1번과 2번의 일로 표시하세요. 1번은 한일이야, 한일. P 곱하기 V 중에서 부피가 증가했죠. 부피가 증가하는 거는 한일입니다, 한일. 이게 부피가 어떻게 된다? 부피요. 예를 들어서 V, 4V. 이거보다 큰 부피 적다. 요 2번에서는 부피가 감소했죠. 부피가 이거는 받은 일이 됩니다. 받은 일.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할 때가 있고 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일을 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이 뭔지 모르는데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 에너지 증가하죠. 근데 이 물체를 대신 기체로 한번 따져볼게요. 기체가 일을 하면 자기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기체가 일을 받으면 기체 에너지는 증가하는 겁니다. 기체를 여태까지 배웠던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물체라고 생각을 하면 기체도 하나의 물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1번 과정에서 한 일량은 전체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00줄이었다 계산하니까 2번 과정의 한 일량을 계산하니까 이 양이 한 250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일량을 모두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에 한일량은 W1, W2 더하기 W 막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한일이라고 따지면 돼요. 자, 처음에 여기서 두 가지만 했죠. 플러스 400만큼의 일을 하였고, 마이너스, 부피 감소를 받은 일이에요. 마이너스 250줄의 이제 일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한일량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플러스 150줄에 일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 P 곱하기 V 그래프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 사이클 동안의 한 일의 양은 여기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있죠. 이게 실제로 한 일의 양이에요. 예. 자, 이거 복잡하죠?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를 따지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얼마큼 했냐?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면적이 예를 들어 400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250이야, 이거는 플러스 150. 이럴 때 기체가 하늘의 양은 400도 마이너스 250도가 아니라 150만큼의 일을 하였다. 외부에 400을 하고 250 받았다. 얘가 한 거는 150이다 라고 표시합니다. 기체에서는. 그래서 기체가 이게 기체가 한 일의 양이에요.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움직였을 때 안쪽의 면적, 그게 외부의 한 일의 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계산됐지? 갔다가 돌아오지가 않았잖아. 그냥 요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면적이 일량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만큼 올 때 아래쪽 면적에다가 돌아왔으니까 요만큼을 빼주게 되고, 요만큼만 일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돌아오게 돼서 사이클, 이게 순환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그걸로 쌓여지는 면적만 외부에 하는 일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프린트 나중에 예언이는 오면 이거 드릴게요. 이거는 얘들아 7월 9일날 뵙겠습니다. 7월 2일까지 휴강이에요. 7월 2일 오지 마세요. 와가지고 오늘 수업 좀 왔는데 하세요. 큰일 나.